백전백승 천기도요 129회차 서일봉입니다. 오늘은 친절하고 내성적인 5월생 호랑이와 표현이 솔직한 6월생 호랑이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얼마 전에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스님, 백전백승 천기도요가 너무 재밌는데요. 이왕이면 대학, 중형, 논어, 맹자 뭐 이런 데 대해서 스님 한 구절씩 이렇게 시작할 때 개송을 해서 풀어주시고 끝날 때 한 구절씩 해서 풀어주신 게 너무 가슴에 와 닿아서 삶의 지표로 살고 열심히 재밌게 들었는데 어느 날부터 그걸 안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좀 싱겁고 좀 허전하게 느껴지는데 그것 좀 다시 한번 해주세요. 사실 그것만 해줘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웃으면서 제가 중인데 유교 독학에 대해서 너무 강의를 집중적으로 하면 문제가 있지요. 그러면 제가 이걸 하면서 한 구절씩 앞으로 할 수 있도록 참고로 해볼게요 라고는 했는데 오늘은 그냥 가지만요. 상황 봐서 다음이나 다음 주 시간부터는 개송을 그렇게 넣어서 하나씩 풀어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자, 오늘은 친절하고 내성적인 5월생 호랑이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자, 제가 할 때마다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그러면 인생이다라고 호랑이띠. 그러면 우리가 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12지로 볼 때 양목에 해당이 되고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근본은 5개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뭐 소리도 오음, 궁상각초가 있고 맛도 오미. 또 우리의 몸도 오장육보가 있고요. 또 지구에도 보면 오대양 육대주가 있고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근본이 5이다. 그래서 목화 토금수로 이루어지는데 호랑이는 바로 목의 양에 해당이 되고요. 천간으로 놓고 보면 바로 갑, 양기가 뻗으니까 병,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호랑이가 양은 양끼리 만난단 말이죠. 그래서 호랑이띠가 갑인생, 병인생, 무인생, 경인생, 임인생이 있다. 이 중에 5월생에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20년 기준으로 하면 5월생 호랑이다라고 하면 일반적인 기운으로 보면 출의 성공 금이환영이라 라고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활동력이 굉장히 강한 재생이 5월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나온 건 제가 여러분들 천기대요 12권으로 되어 있죠. 천기대요를 요약해서 설명을 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 뜨니까 뭐 건세가 따른다 이렇게 보고 또 5월생 호랑이는 복이 많다 이렇게 본단 말이죠. 왜 그러느냐? 5월생은 뭐 먹을 게 많아요. 호랑이가 사냥할 것도 많고요. 그래서 5월생 호랑이는 보편적으로 복받은 호랑이다. 4월생 호랑이는 뭐 독립심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보는데 또 5월생 호랑이 가운데에도 보면 호랑이가 5종류가 있지 않아요? 갑인생, 뭐 병인생, 무인생, 경인생, 임인생이 있어요. 있는데 갑인생이다라고 하면 뭐 여러분들 74년생에 해당이 되니까 현재 뭐 47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병인생이다라고 보면 뭐 35세 해당이 되고 미민생이다 무인생이다라고 하면 23세가 되겠고요. 그죠? 또 83세가 되겠네요. 또 경인생이다라고 하면은 뭐 11살이 되겠고요. 71살이 되겠고요. 또 우리가 이민생이다라고 하면 59이 된다. 그런데 요 가운데서도 바로 병인생은 35세에 해당이 되니까 한여름에 해당이 되고요. 또 이민생이다라고 하면 59이니까 한겨울에 해당이 된다. 자, 호랑이띠가 재작년까지 삼재였는데
작년까지 삼재 기운이 있었죠. 작년 10월까지, 4월까지 강했고 점점 약해져서 이제 10월이 돼서 삼재 기운이 어느 정도 나갔지만, 그렇게 놓고 보면 35의 병인생은 한여름의 기운이, 삼재의 기운이 벗어나면서 바로 한여름의 기운이 왔으니까 좀 오랜 동안 어려움이 지속이 되는 어떤 여건이다, 이렇게 보고요. 11살, 71살에 예를 들어서 경인생이다라고 하면 재작년까지 삼재였고 작년까지 삼재 기운이 있었으니까 작년, 재작년에 조금 어려운 시기였다. 근데 지금은 이제 봄이 돼서 벗어나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보편적으로 5월생 호랑이는요, 장성의 입사가 끼고 또 오기관의 관부가 따라온다라고 해서, 오기관이다라고 하는 것은 5가지 안 좋은 기운이 형성이 돼서 결국은 공방을 만든다라고 하고요. 관부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형성이 된다. 장성의 입사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다녀야 되는 출애 성공, 밖으로 나돌아 다녀야 되는 그런 기운이 있는 태생이다, 이렇게 보지요. 그래서 활동력이 강하다. 천기도의 영향으로 보면 그래요. 그래서 갑인생은 정랑과 소랑 기운이 따르고, 병인생은 그래도 안 좋은 기운인데 그런 영향이 좀 적고요. 무인생은 천랑과 사관이 따른다라고 했어요. 천랑과 사관, 그러면 보편적으로 일이 깨지는 형국이다. 그러나 일단 봄의 기운이 형성이 돼서 어느 정도 다소 느긋함이 있게 되고요. 경인생은 보편적으로 파가 기운이 든다. 그래서 삼재의 기운이 완전히 가셔지자마자 한겨울의 기운이 계속돼서 당분간 좀 힘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조금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기운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민생은 59에 해당이 되는데 겨울의 기운이 들기 때문에 썩 좋은 영향은 아니다. 물론 안 좋은 기운이다라고 해서 무조건 다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기운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기운 가운데에도 안 좋은 기운이 있고요. 안 좋은 기운 가운데도 좋은 기운이 있죠. 좋고 안 좋은 것은 결국 내가 만드는 거예요. 뭐 해가 예를 들어서 구름이 있다라고 해서 내가 문제가 되거나 구름이 없다라고 해서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건 아니지 않아요. 세상에 변화가 있다라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서 내가 어떤 의지와 노력으로 만들어 나가느냐 하는 이야기죠. 예를 하나 들어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생각이 2가지가 있지요. 어려움이 있을 때 좌절하는 그런 역량의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그것을 기회로 해서 또 훌륭한 어떤 여건으로 만들어가는 역량의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려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 사람이 나쁘게 되면 한없이 나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거를 기회로 해서 예를 들어서 좋게 만들어가는 사람도 있죠. 뭐 어떤 사람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난 이제 망했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왕 직장을 그만뒀으니까 내가 평소에 내 자율적으로 뭔가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는 멋진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사고를 갖는 사람이 있어요. 또한 뭐 우리가 흔히들 해년해마다 겪는 거지만 대학에 내가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간다, 떨어졌다라고 했을 때 좌절에 빠질 것이 아니에요. 못 들어가고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기회가 돼서 노력만 하면 그것이 오히려 성공의 밑바탕이 훨씬 더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원만하게 또 잘 된다라고 하면 그것이 또 좋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요, 우리에게 어떤 자만감을 만들게 되는 계기가 되죠. 일리를 하나 들어보면요, 오래전 얘기죠. 몇십 년 전 얘기예요. 제가 운전면허를 땄는데 2사람이 같이 가서 시험을 봤어요. 2사람이 같이 가서 시험을 봤는데 저랑 같이 간 그분, 제가 아는 분은요, 그날 가가지고 필기실기가 다 합격이 됐어요. 근데 저는 필기는 합격이 됐는데 실기 떨어졌어요. 옛날에는 2분 초과면 무조건 떨어졌어요. 점수가 몇 점 나왔던. 그걸 모르고 왜 떨어졌는지 원인을 알려다니까 바쁘다고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3번을 결국 봤는데 3번을 떨어졌어요. 3번째 가서 물어봤어요. 제발 나 자꾸 떨어지는데 이유가 뭔지 알고 싶다라고 했더니, 스님 시간 초과요. 2분 넘어가면 무조건 다 떨어지는데 점수는 4점 감점인데 2분 10초예요. 2분 10초. 그러니까 떨어지죠.
그래서 제가 다음 시험 볼 때는요, 4점짜리 하나 빼고 서 있는 단계에서 빼고 그냥 돌았어요. 그러니까 4점은 감점됐지만 시험이 합격이 되더라고요. 그 과정이 옛날에는 면허시험 한 번 끝나고 잘못되면 다시 보려고 하는데 한 달 반, 두 달 반, 길게는 세 달까지 걸렸어요. 그러면 저는 전체적으로 한 4, 5개월 걸리면서 세 번 떨어졌는데 그 4, 5개월 동안요, 매일 새벽마다 운전학원 가가지고 그 당직자한테 간단하게 담배 이렇게 몇 갑씩 사다 주면서 탔거든요. 하루에 한 30분씩. 그러니까 정작 저하고 처음에 같이 가서 면허증 딴 사람은 그때까지 차를 못 끌고 다녔는데요. 저는 면허 딴 날 차를 끌고 절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장점이 단점이고 단점이 장점이다는 이치만 알면 좋고 나쁜데 너무 그렇게 빠질 것이 없고요. 여기에 현혹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단지 중요한 것은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사느냐, 대충대충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요. 자, 5월 달에 호랑이띠 태생은 우아하고 명랑하며 동료들 간의 주축이 되어서 여행이나 파티 서클 활동 등에 없어서는 아니 될 중요한 인물이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에 빠져 이를 그르치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근데 호랑이띠들의 특성이 그래요. 보편적으로 겉으로는 잘 듣는 것 같지만 자기 어떤 주관대로 하는 성향이 좀 짙어요. 다른 띠 태생들보다. 그런가 하면 친절심이 있으면서도 내성적인 경향으로 이것을 행동으로 나타내지 못하여 버스나 전철에서도 할머니가 서 있어도 옆에 있는 젊은 여성이 있을 땐 그거를 인식하고 쑥스러워서 자리 양보를 못하는 그런 경우의 사람도 있다라고 해서 다소 맑고 패셔너블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오만해 보이는 것은 아니고 친근하고도 사귀기 쉬운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어서 어떤 사람하고도 친해질 수 있는 분위기는 지니고 있지만 또한 육친처럼 상담에 응해줄 수 있는 그러한 유형은 아니다. 친할 수는 있지만 자기 부모 형제처럼 그렇게 친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는 이야기죠. 어릴 때 한쪽 부모를 잃거나 동료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는 등의 인덕이 그리 많은 편은 아니지만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어려서의 이 영향력이 작지는 않아요. 어려서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뭐 결혼 어떤 사람이 했는데 자기 부모님들도 뭐 형편없고 자기 누이나 아는 사람이 결혼에 어려움을 겪다 보면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많이 갖지요. 그 반면에 자기 주변에 뭐 결혼해서 잘 사는 사람들 보고 그러면 자기도 무슨 결혼을 하면 행복의 어떤 꿈이 형성되는 뭐 예를 들어 두드림이라 그러지 않아요? 꿈에 형성돼서 살아갈 수도 있기도 하지요. 그런 성향이 굉장히 적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려서 부모의 사랑을 못 받는 사람들이 나중에 문제가 많이 되기도 하고요. 또 부모의 사랑을 지나치게 받으면 또 그것이 문제가 되기도 하지 않아요. 그 성향이 적지는 않잖아요. 어릴 때 한쪽 부모를 잃거나 동료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는 등의 인덕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와는 반대로 이성의 경우에는 가만히 있어도 호의를 갖는 사람들이 많으나 본질적으로 뜨거워지기도 쉽고 식기도 쉬우므로 끊임없이 연애 대상을 바꾸다가 결혼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는 않다. 한편 친척 간의 은혜를 원수로 갚거나 갚아지는 경우에 트러블이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친할수록 더더욱 예의를 지키고 편하게 부탁하고 받는 일들을 조심해야 한다. 보편적으로 1대1의 교섭을 하는 직업에 종사하면 매일 한숨을 지으면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 자유로운 상황에서 다소 화려함을 필요로 하는 가수나 탤런트, 아나운서, 음악 프로듀서나 패션 디자이너 등이 자유로운 직업이 원만하다. 그래서 5월생 호랑이는 자유분방한 것이 좋다. 천기도에서도 장성의 입사예요. 장성의 입사. 예를 들면 천지사방팔방으로 자기가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당찬 연기자 김청, 헬리콥터 사고로 아까운 나이에 작고한 변영훈 씨, 탤런트 이기홍, 임재경, 가수 손창석 씨, 제일합섬 탁구 선수 박상준 씨, 현대팀 씨름 선수 신봉민 씨 등이 이달 태생이라고 한다. 이 옛날 사람들이죠. 이미 남성은 다른 사람보다 훌륭한 몸집을 갖고 있으며 행동이 부드럽고 여성에게 매력 있는 사람들이 많은 편이나 성격상 다부지게 결론을 내리려 하는 여성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다부진 여성은 피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예요. 비록 호랑이지다라고 하지만 다부진 여성에게는 못 당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남녀 모두 부모와 떨어져 사는 것이 좋으나 자 얼마나 자유분방한 것을 좋아하면 남녀가 모두 부모하고 함께 사는 것보다 따로 떨어지는 경우가 좋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거처나 취사장만이라도 별도로 쓰는 것이 좋다. 이왕이면 간섭을 안 받는 삶을 사는 게 좋다는 이야기예요. 남자는 외향적이고 낙천적이며 그래서 목적을 크게 잡고 도전하는 명랑한 개띠의 2월생이나 자 남자는 개띠의 2월생이 원만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개띠의 2월생이다라고 하면 개띠다라고 하는 경우도 보면 다 양기가 뻗어요. 양기가 양기하고 겹치면 시비 다툼이 좀 있죠. 시비 다툼이 없다라고 해도 목소리가 굉장히 커져요. 어떻게 됐든 개띠의 2월생이다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끈기가 좀 약하고 노력의 대가가 좀 약한 그런 경우의 사람이 많은데 수럽등명하다 기술로서 먹고 살아라 라고 했는데 부부궁에 보면 입사예요. 입사 천지를 다 돌아다니고 하는 경우인데 여기는 상냥이에요. 상냥이라는 것은 부부가 떨어지는 성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어떻게 돼요? 매일 붙어서 지내는 것보다 조금 떨어져 지낼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유리하다라고 명리학상에는 표를 해놨어요. 그 다음이 통솔력과 직관력이 있으며 순수하고 순진한 스타일의 뱀띠의 8월생 여성이 원만하다라고 했는데 뱀띠의 8월생이다라고 하면 뱀띠는 뭐예요? 음기가 뻗지 않아요. 음기가. 그런데도 자 바로 갑인이냐 병인이냐에 따라서 뱀띠도 어느 태생을 어느 천간을 가진 사람을 만났냐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띠로만 분석을 해보면 뱀띠의 8월생이다라고 하면 뱀띠는 뭐예요? 화의 음기가 뻗어요. 화의 음기. 그러니까 띠로만 보면 인묘오사 들어가니까 목생화라 띠로는 잘 맞는단 말이죠. 그런데 술생은 어떻게 돼요? 술생은 토에 해당이 되니까 목국 토가 된단 말이에요. 인연학으로 보면 근데 명리학에서는 이게 좋다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뭐가 옳다 그르다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바로 이 여성도 바로 뭐냐 똑같아요. 남성하고 돌아다니면서 활동적인 역량을 추구하는 자다. 뱀띠의 8월 뱀띠가 어떻게 돼요? 겨울잠 안 자고 활동이 있잖아요. 그때까지는. 그래서 보편적으로 활동력이 강한 여성이다라고 했어요. 논리적이죠. 논리적이고 삶이 원만하고 괜찮은 형태의 삶을 추구해요. 뱀띠의 8월생이면. 그러니까 바로 5월생 호랑이는 이런 태생을 만나는 여성을 만나는 게 좋다라고 명리에서는 표현을 해놨고요. 그러면 남자는 외향적이고 낙천적이며 목적을 크게 잡고 도전하는 명랑한 개띠의 2월생이나 여자는 다소 극단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긴 하지만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뱀띠의 5월생이나 자 뱀띠의 5월생을 만나면 좋다라고 했어요. 5월 그러면 뱀띠 같은 경우는 음기가 뻗으니까 뭐 천간도 음기가 따라오겠죠. 그러니까 하나는 적극적이고 외형적이고 하나는 내성적이고 하니까 보편적으로 음성, 양성의 성향으로는 잘 맞는 스타일이라는 얘기. 보편적으로 구변이 좋아요. 구변이 좋아요. 구변이 좋으니까 어떻게 돼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극단적이고 자기중심적이 되기도 한다. 구변이 좋아요. 그 다음에 역시 수럽등면이라 가만히 있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계속 뭔가 만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론적이에요. 상당히 체계적이고 똑똑한 스타일의 상대예요. 남자가
호랑이 5월생이니까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꼼꼼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챙기는 이런 상대를 만나는 게 좋다. 여자도 5월생 호랑이니까 여자가 그러니까 꼼꼼한 남자를 만나는 게 좋다 하는 이야기. 뱀띠들이 굉장히 계산이 빠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소띠 2월생이 좋다. 감각이 날카롭고 재간이 있고 하찮은 일에 구애를 받지 않는 소띠 2월생이 좋다. 그러면 소띠다라고 하는 경우도 음기가 뻗잖아요. 음기가. 그러니까 여자가 호랑이 뛸 땐 여자가 양기가 뻗고 이런 음기가 뻗는 남자를 만나는 것이 보편적으로 좋다. 그러니까 여자는 할 소리 다 하고 남자는 받아들여 줄 줄 아는 이런 남성이 좋다는 이야기죠. 소띠의 2월생이다라고 하면 똑똑해요. 굉장히 똑똑해요. 그런데 노력은 많이 하지요. 소가 2월 같으면 아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하는 스타일의 경우이죠. 2월생 소는 뭐 이제 준비하고 이러지 않아요. 활동하려고. 그러니까 당장은 힘들어도 꾸준히 노력하는 삶으로 중년 정도 가면 괜찮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여성의 호랑이는 5월생은 남성의 꾸준하고 노력하는 이러한 상대를 만나는 게 유리하다라고 표현을 해 놓은 것이요. 자, 만사를 접하며 선입관을 갖지 않아야 한다. 사물에 대함에 있어서 편벽한 자세와 아집을 버리고 순수한 객관성을 가지고 임하게 되면 실수나 착오를 범하는 일이 적을 것이리라 라고 했어요. 누구에게나 해당이 되지만요. 호랑이 월생은 특히 더 조심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예요. 다음이 이제 표현이 솔직한 6월생 호랑이인데요. 6월생 호랑이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뭐예요? 생각이 많지요. 생각이 엄청 많아요. 생각이 많고 보편적으로 노력을 하지만 잘 끊어지는 성향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모든 동물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띠생으로 볼 때 음력으로 6, 7월생이 보면은 조금 머리가 발달을 해야지만 몸은 조금 어떻게 돼요? 활동력이 약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자, 여러분들 보세요. 남쪽 사람이 부지런할까요? 북쪽 사람이 부지런할까요? 저 남쪽에 뜨거운 열대 지방에 사는 사람이 부지런할까요? 북쪽에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이 부지런할까요? 열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요, 나가면 천지 먹을 게 있어요. 그래서 좀 느려요. 근데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은 그때 아니면 먹을 거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무지하게 부지런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면에도 보면 북쪽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부지런하고요. 남쪽 사람들이 조금 게으른 편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뭐 산악지 지형에 사는 사람이 굴곡이 많기 때문에 조금 적극적이고 극단적이고 평지에 사는 사람들은 뭐 안온하기 때문에 우유부단한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와 같은 성향으로 볼 때에 6월생 호랑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먹을 게 제일 많이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천지 자기 배가 부르면 꼼짝을 안 해요. 그래서 6월생 뭐 호랑이에 해당이 되는 여성들은 보편적으로 보면 설거지 같은 것도 뭐 계속 밀려놓는 사람도 많고요. 할 때는 또 언제 그랬냐 듯이 뭐 깨끗이 치우고 뭐 알뜰하게 하다가도 또 마음이 흐트러지고 느긋해지면 그냥 쌓아놓고 막 이런단 말이죠. 다 그런 건 아닌데 6월생 호랑이 사는 집에 언젠가 한번 그 전에 가보니까 화장실이죠. 목욕탕하고 같이인데 빨래가 산더미 같이 있더라고요. 그런 식이에요. 배고프면 뭐 움직이는데 배 안 고프면 뭐 요동조차도 안 하는 태생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노력을 해도 잘 안 되고 반환이 있죠. 매사, 호전, 성정순회라 한적한 거 좋아하고 성격은 착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부라 간섭받는 걸 싫어해서 떨어지는 걸 원하는 스타일이 6월생이다. 자기 하는 행위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간섭받는 걸 싫어하고 기운으로 보면은 역막기가 돌아요. 역막기가 돈다는 것은 뭐예요? 한 가지를 꾸준하기 힘들다. 또 이것저것 자꾸 만져보고 싶은, 일을 벌리고 싶은 그런 욕망이 충동한다. 대신 마무리는 잘 못 져요. 그래서 반하는 2차 사부 기운이 들고 또 갑인생이 6월생이다라고 하는 것은 8패가 들고요. 병인생 35, 95세에는 8패에다 파가가 들고요. 무인생은 철랑과 사간이 들고요. 그 다음에 경인생은 철랑이 들고 임인생은 대패, 철랑, 소랑이 든다라고 했는데 6월생 호랑이는 보편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안 좋은 기운도 많이 침범을 해요. 그러니까 금년에는 35살, 59살 호랑이 조금 더 신경 써서 조심하는 것이 좋고요. 이달의 태생은 6월생 호랑이여요. 이익에 관계없이 행동을 하는 사람이 많다. 사리분별력이 어떻게 돼요? 있기는 있지만 건성건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생각한 것을 솔직히 표현할 수 있는 도량이 넓은 성격은 바로 양친의 부부 사이가 좋았기 때문이 아닌가.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도량이 넓다 하는 것은 느긋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이제 어려서 성장 환경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좀 편안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 양친으로부터 뛰어난 재산이나 어떤 능력, 지능 이런 거를 받았거나 좋은 환경 속에서 자랐을 확률이 좀 있다. 예를 들어서 어려부터 힘들게 어려서부터 자랐으면 활동력이 없겠어요. 조금 여유로웠기 때문에 다소 느긋하고 한적한 생활을 즐기는 스타일이다. 그다지 고생하는 일이 없이 명예나 지위를 얻을 수가 있다지만 의외로 지출되는 것 또한 상당한 편이다. 지출력이 강하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 편안하고 좀 넉넉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씀씀이도 작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참고로 하셔야 돼요. 호랑이 6월생하고 결혼한 사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참고로 하셔야 돼. 활동 범위가 있고 역기가 있어서 시작한 마무리를 못 짓는 기운이 있고 이런 성향이 있어요. 또 씀씀이가 좀 있고 그러나 도량의 넓이에 걸맞지 않게 조금은 덤비는 경향도 적지 않아서 막차 속에서 잠이 들면 3번 중에 1번 정도는 자기가 내리고자 하는 한정거장 앞이나 뒤에서 내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의 사람이다. 한편으로는 온화하고 원만하고 사귐성이 있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지만 다소 주의가 깊지만 자신에게 호의를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마음의 문을 열고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아도 10년 지기처럼 대해주긴 한다. 5월생 호랑이하고 달라요. 6월생 호랑이는 완전히 달라요. 사람을 좀 믿어요. 잘 믿어요. 뭐 한두 번 만나고도 그 사람이 뭐 진실이다 어쩌다 해가지고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모성 본능이 남들보다 뛰어난 강한 때문인지 종종 믿을만하지 않은 이성에게 마음이 끌려서 결혼해서 고생을 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첫눈에 반하거나 하나를 보고 판단해가지고 다 믿어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적지 않다 하는 이야기예요. 가족이나 혈연 관계를 중요시하는 면이 있어서 조상이나 주변의 친인척들은 잘 섬기는 편이기는 하지만 우유부단하고 무슨 일이든 결론을 잘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제가 6월생 호랑이 몇몇 분을 아는데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보편성은 있더라고요. 결단력이 부족해요.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땐 남의 의향을 꼭 물어봐요. 자기 혼자 판단해서는 잘 안 움직이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는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서 참고로 하는 성향도 많은데 사실 그러한 어떤 여건에 자기 주장대로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아무리 하고 싶다라고 해도 뭐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있다거나 아내가 있다거나 남편이 있다거나 라고 하면 그 사람이 허락을 해주거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줘야 하지 자기가 아무리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선뜻 나서질 못하고 하지를 못하는 성향이 커요. 애기들로 말하면은 마마보이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기도 하다. 결혼을 해서까지도 뭐예요? 어머니나 뭐 이런 분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적지 않은 태생들이 이 태생이다. 뭐 그러되 여성분들이 뭐 결혼을 해서 남편이 시어머니의 역량대로 움직이는 마마보이다라고 하면 나는 싫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성향이 굉장히 커요. 결혼을 해서도 꼭 집에다 전화해서 엄마 나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해도 돼 이렇게 해서 물어서 움직이면 이건 문제가 되죠. 또한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일들이 많아서 주위 사람들까지 피곤함을 만드는 경우가 적지 않으니 유념해야 한다. 이 태생은 대체로 재주가 좋아서 여러 가지 일들을 척척 해내는 스타일은 아니다. 한 가지를 꾸준히 해나가는 연구가, 시나리오 라이터, 피아노 교사, 미용사, 스타일리스트, 보석 감정사 등의 직업이 원만하다. 뭐예요? 순간순간 바뀌는 직업이죠. 예를 들어서 장거리에는 뛰어나지 못한데 단거리에 강하다.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순간 시작해가지고 단기적으로 탁탁 끝나는 일들 이런 일들에는
잘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꾸준히 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호랑이띠가 보편적으로 관운이 드는 것이 진시, 미시, 술시, 축시 이때 태어나면 관운이 들지 않아요. 근데 관운이 없다라고 할 경우에 호랑이띠 6월생이다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자기 노력에 대한 결과도 잘 안 오지만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인내와 끈기가 있는 사람이 잘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인내와 끈기가 없는 영자를 많이 쓴다든지 이런 자를 쓰는 사람들 또 그런 6월생의 기운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끈기와 인내가 없어서 공부는 잘하기가 힘들죠. 사실 자기 기운이 인내와 끈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름자에서 인내와 끈기를 만들어 줘야 되고요. 또 너무 자기 성품이 온고지신이다라고 하면 이름자에서 부드러움을 만들어 줘야 되지요. 이름에서 예를 들어서 기운에 따라서 이름 바꿔가지고 공무원 시험 합격된 사람도 우리 불자들 중에 요 근간만 해도 한 서너 명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부족한 기운을 채워서 기도한다고 되고 방편한다고 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실생활에 사용하는 자기의 어떤 기운을 발발할 수 있는 이름을 지녔냐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죠. 그래서 성품이 너무 순해가지고 다 뺏기는 사람은 자기 울타리를 뭔가 쳐주고요. 또 너무 강직하면 풀어주고 이래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어떤 사람 고집이 세고 자기 아집이 너무 강했는데 이름 바꿔주니까 요즘 우리 아내 같으면 내가 살맛이 난다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러지 않아요? 어떤 그런 영향이기도 해요. 그래서 6월생 호랑이들은 조금 나태하기도 변화 변동이 많기도 하고 좀 단기적인 어떤 성향이기 때문에 그 영향에 따라서 물론 띠마다 또 조금씩 다른 성향도 있지요. 또 열애를 열창한 가수 윤신의 탤런트 임병기 씨, 밥을 태우는 여자의 선우재덕과 탤런트 박준금, 안문숙, 대머리 노장연기자 박병호 씨, 가수 박준 씨 이들 대상이라 한다니. 윤신혜 씨가 연세가 꽤 드셨네요. 굉장히 이뻐서 그런지 젊게 봤는데 연세가 드셨어요. 정말 노래 잘하시지 않아요. 남성은 살이 찐 미인에게는 극단적으로 약하고 이만하면 하는 사람과 만나면 맥없이 친절심을 발휘하는 사람이다. 여성에게는 귀여운 앞장구의 사람이 많다고 약간 앞장구 앞에 살짝 나와가지고선 나온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똑똑하다라고 하죠. 앞이 이렇게 살짝 나온 사람 똑똑하다라고 해요. 또 애정면에서는 이유 없이 상대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은 점을 각별히 유념해야 되리라. 상대방을 무조건 받아들여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성향도 적지는 않죠. 너무 잘 믿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안 믿어도 문제가 되고. 부처님 법대로 하면 믿기는 믿되 믿지 말아라는 이야기예요. 믿기는 믿되 만약에 그것이 잘못됐을 때 내 마음에 상처를 받을 만큼 믿지는 말아라는 얘기죠. 왜 항상 변하는 거니까. 재행부상이니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바보이지 속는 사람이 바보예요. 속이는 사람보다도 더. 남자는 꾸밈없이 순박하고 쾌활하며 친절심이 있는 쥐띠 5월생. 쥐띠들 여수들 많죠. 여우들 많아요. 그러면 쥐띠의 5월생이다. 그러면 쥐띠의 5월생이면 자 뭐예요? 수의 양기가 뻗어요. 쥐가 수의 양기. 그래서 호랑이도 양기가 뻗고 쥐도 양기가 뻗는단 말이죠. 바로 갑병, 무경, 임자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5월생이에요. 그럼 부딪힘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쥐띠들은 영악하잖아요. 엄청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 쥐띠 5월생은 고지식해요. 고지식한데 이 5월생 쥐가 조금 끈기가 약하죠. 왜냐하면 5월생 쥐는 뭐예요? 보리타작 해가지고 보리가 들어올 때요. 먹을 게 없어야 열심히 노력하는데 먹을 게 어떻게 돼요? 겨울만큼은 않지만 또 넉넉해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배짱이 있고 좀 배포가 있는 태생이 쥐의 5월생인데 자 6월생 호랑이는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게 좋다라고 했고요. 또한 마음이 호방하고 활발하며 작은 일에 그없이 열심히 노력하는 소띠 10월생이다. 자 그러면 과연 남자들이 어떻게 돼요? 일일이 자기가
주관적으로 밀고 나가는 힘이 약하다 보니까 굉장히 강한 여성을 선호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 사랑을 너무 많이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내도 어머니 같은 아내를 만나려고 하는 성향이 짙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어머니가 굉장히 강한 집의 사람들은 며느리가 들어와도 강한 며느리가 들어와요. 어머님이 부드러우면 며느리도 부드러워지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맞벌이 하는 집 보세요. 할머니도 뭔가 나가서 생활을 했고 또 와이프도 뭔가 생활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런 게 삶인 줄 알아요. 근데 어머니가 밖에 나가서 활동 안 하고 할머니도 안 하고 오로지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벌어다 주는 으로 먹고 사는 사람은 부인을 얻어도 꼭 그런 사람을 얻어요. 근데 요즘 뭐 자칫 맞벌이를 원하는 사람이 많지만 아무리 그래도 위에 때에서 그렇게 사는 집들은요,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집에서 그냥 살림만 하는 아내를 원하게 되지요. 소띠의 10월생이면 어떻게 돼요? 한참 일이 끝나고 조금 한적할 때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아집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활동력이 강해요. 왜? 자, 3월부터 9월까지 일 다 끝냈어요. 10월부터는 뭐예요? 놀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놀러 다니는 거죠. 그리고 간섭하지만 않아. 금년에 쎄 빠지게 이랬어. 자기 아집이 강한 스타일이. 그래서 남성은 아집이 좀 있는 여성을 만나는 것이 좋고, 주관이 있는 여성, 주관이 없는 남성일 경우에, 또 여자는 다소 이지적이고 안정감이 있는 것 같이 보이고 다소 소심하지만 정직한 토끼띠 7월생. 토끼띠 7월생 음기가 뻗어요. 음기가 뻗는데 이 경우도 노력을 하지만 노력의 대가가 조금 부족하고 성격이 굉장히 급해요. 급하고 인자한 기운이 있어요. 인정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남자를 만나면 좋다. 왜? 여자가 자유분방한 걸 좋아하니까 이해해 줄 수 있는 이런 남편을 선호하는 게 좋다는 얘기고, 명랑하고 태평스러우며 낙천적인 양띠 2월생. 자, 이것도 음기가 뻗어요. 양띠 2월생이면 아주 도처다고 변화무고 온순해요. 그런데 관여를 잘 안 해요. 자기 활동하기 바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도 너무 바쁘니까 어떻게 돼요? 일일이 아내의 역량을 관여 안 하고 트집을 안 잡아요. 바로 여자는 이런 성향이 있는 남성을 만나는 게 명리학에서 유리하다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인연학으로 볼 때는 과연 천간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인연학과 명리학을 잘 조화롭게 해서 움직이면 되고요. 명리학보다 제가 볼 때 인연학이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검소와 절약은 미덕이지만 지나치면 인색하고 천박하게 되고 오히려 정상적인 도를 손상하게 하고, 겸손과 양보는 아름다운 행실이면서도 지나치면 아첨하고 비굴하게 복종하는 이러한 모습이 돼서 결국에는 타인의 손가락질을 받는 발단이 되기도 한다라고 했어요. 자, 오늘 5월생, 6월생 호랑이에요. 친절하고 내성적인 5월생 호랑이, 또 표현이 솔직한 6월생 호랑이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백전백승 천기대요 제 129회차 서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글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글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